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최근 들어 거짓말과 조작이 더욱 심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또다시 독도 관련 조작이 적발되면서 커다란 파문을 낳고 있는데요. 1964년 아시아 최초로 도쿄올림픽이 치러진 바 있습니다. 당시 성화에 불을 붙인 일본의 마지막 주자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1945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19살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이 마치 전쟁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이 일었는데요. 본인들이 일으킨 전쟁 범죄인데 원자폭탄을 맞았다고 피해자라니 1회 도쿄올림픽 때도 뻔뻔함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후 두 번째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뒤 1964년의 기억을 되살리는 행사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도쿄도가 운영하는 국립도서관에서는 1964년 1회 도쿄올림픽 당시 성화 봉송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 한편에는 독도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어 그려져 있었고 다케시마라는 일본식 지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1964년 올림픽 자료를 참고했다는 설명까지 달아놓았습니다. 1964년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독도를 굳이 확대까지 시켜놓은 것이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는 조작된 자료였습니다. 1964년 당시 IOC에 제출된 공식 올림픽 자료에 나와 있는 성화 봉송 지도를 보면 독도가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확대해도 마찬가지로 독도는 없습니다. 1964년 1차 도쿄올림픽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원래 지도에 있지도 않은 독도를 확대까지 해서 끼워 넣어놓고 뻔뻔하게 전시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적발되자 도쿄 도서관은 부랴부랴 해당 지도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는 삭제 이유로 단순히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는 하다하다 지도 합성까지 해서 자료를 조작하고 또 이게 걸려서 삭제해놓고 홈페이지 업데이트라고 둘러대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중국이 했던 역사 왜곡까지 따라했다가 적발됐는데요. 중국 바이두에서는 윤동주 시인이 중국인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어판 위키백과에서는 독립운동가 윤동주를 검색하면 일본 국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본은 위키백과의 내용 수정을 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까지 걸어뒀습니다. 조작을 하다가 걸렸으면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인정을 하기는 싫고 일단 지금 논란만 잠깐 회피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등을 비롯해 수시로 거짓말과 왜곡을 일삼는 일본에게 최근 국제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일침을 내놓으면서 대대적인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군함도에 대해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자 유네스코가 아주 강한 경고를 날린 것인데요.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에 경고를 내린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최근 세계유산위는 일본은 1940년대 군함도 등 강제노역시설에서 한국인이 강제노역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세계유산위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일본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은 도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산업센터를 개관하며 한국인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 했지만 약속은커녕 역사 왜곡까지 자행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약속과 달리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가 아니라 도쿄에 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징용자 학대가 없었다는 등 강제징용과 관련한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전시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전시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징용자 학대가 없었다는 전시를 하다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지경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일본은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 심사를 받을 당시 일본은 1940년대 수많은 조선인이 군함도 등 시설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 노역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반성하고 제대로 알리는 조건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문제 삼아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요청 서한을 유네스코에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네스코는 지정 취소 결정은 세계유산위원회 고유 권한이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사라졌을 때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뻔한 답변만 밝혔었는데요. 또 유네스코 지정 취소 사유로 제시한 약속 미이행은 등재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에둘러 밝혔습니다. 분명 조건부 등재를 시켰는데 그 조건에 따르지 않았지만 어떠한 조치도 내릴 수 없다는 유네스코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전방위적으로 유네스코에 로비를 해왔습니다. 끈질긴 로비 끝에 유네스코 집행 결의문에는 일본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결의문엔 세계 기록 유산 사업과 관련해 정치적 긴장을 회피하고 대화 상호 이해 및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일본이 요구해온 것은 세계 유산 등록이 신청된 사안에 대해 정치적인 이견이 있으면 의견 청취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국에 불리한 내용일 경우 의견 청취를 통해 반대론을 제기하고 세계유산 등록을 막겠다는 심산인데요. 결국 일본은 이러한 방법으로 위안부 관련 기록문의 문제를 정치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막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저지하기 위해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위안부 자료가 등재되면 일본은 유네스코를 탈퇴할 것이라며 거들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은 탈퇴를 선언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체의 10%가량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도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제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로비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이 다시 유네스코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간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했던 각종 국제기구를 하나둘 재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역시 미국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유네스코에서도 미국의 재가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오드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구촌의 난제 때문에 미국이 과학, 교육 등 공공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며 재가입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면 분담금으로 협박하는 일본에게 신물이 난 것입니다. 결국 유네스코는 돈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본에 뒤통수를 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유네스코는 군함도에 대한 일본의 만행을 공론화시켜버립니다. 이제 일본이 그동안 쏟아부은 로비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취소에 대한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 근거는 유네스코 공식 가이드에도 나와 있는데요.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이를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해당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지역과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가 삭제된 바 있습니다. 오릭스 보호지역의 경우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엘베 계곡은 다리를 건설해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계유산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세계유산은 등재 못지않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함도는 인체에 유해한 성면가루, 비산 등 문제에 이어 건물이 무너질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군함도 내 철근 콘크리트의 침식이 심해져 관할시는 수리와 보존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조건부 등재로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를 받은 것과 더불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마저 부실해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렇듯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과 약속 불이행으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미국의 등장으로 새롭게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위한 논의 작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내 새로 임명된 중재자가 한국, 일본과 화상회의를 벌이며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 1월 유네스코 본부에 이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 연이어 국제망신을 당하자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NHK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33%를 기록하며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스가 내각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아베가 재등판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아베는 집권 자민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가 감염증 방역과 경기 부양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공개석상에서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베가 최근 현안에 대한 발언을 부쩍 늘리며 재등판을 위한 사전 작업을 꾀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스가에서 아베로 바뀐다 한들 처참한 수준인 방역과 조작으로 얼룩진 역사 왜곡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베는 그간 한국에 많은 선물을 안겨왔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